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말 그대로 뭐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고가 그죠? 실제적으로 재고가 있어야 될 금액하고 실제 재고와의 차이 부분 있죠. 차이가 바로 소실된 재고의 추정 금액은 얼마냐. 뭐 일반적인 아주 있죠. 잘 볼 수 있는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이런 것들은 T 계정법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T를 그려가지고요. 우리가 재고가 있어요. 재고 자산이 있고 기초가 있고 우리가 매입한 순 매입액이 있겠죠. 그죠? 순 매입액이 있습니다. 매입이 있고 여기서 기말에 재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팔린 거는 매출 원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점은 기말 재고 A가 있죠. 우리가 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말 재고 얼마가 있냐 이걸 추론해야 돼요. 그런데 재고 자산 중 11만을 제외한 금액은 나머지가 소지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있어야 될 재고 중에 11만 원은 결국 있다는 거고 그럼 X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화재로 따른 소실된 있죠. 화재에 따라 소실된 이 재고 금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구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초가 바로 10만 있었어요. 기초 재고 1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60. 그럼 이거는 60이다. 요 금액은 참고에 있었던 70이다. 자, 이런 거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매출 원가를 좀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40이다 이 말인데 3년 동안의 매출 총이익은 이익률은 20%다 했을 때 매출 원가는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은 그죠? 매출 총이익률을 이 매출 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매출 원가를 빼면 이 금액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출액이 1이란 말은 매출 총이익률이 비율을 보면 0.2고 이건 0.8이라는 거다. 그죠? 그러면 매출액이 40이란 말은 결국은 매출 원가가 32만 원이라는 말로 매출 원가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결론이고 이 금액이 바로 뭡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 있어. 32만 원. 그럼 70에서 31을 빼면 결국은 38만 원이 뭐야? 원래 있었어야 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추론이 38이 돼야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만 원 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27만 원만큼인 거예요. 없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니까 많이 나와요. 많이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맞출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주 보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현물 출자를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바로 그죠?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의해서 결정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최초 재평가. 우리 체험으로 재평가를 한다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거 부분은 그죠? 예, 재평가에서 평가 증이 될 수 있고요. 평가 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올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증감 금액은 바로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해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자본 계정으로 처리한다라면 이 평가감은요. 재평가 손실로 처리해서 바로 단기에 비용합니다. 이런 어떤 거죠? 논점이 있겠죠. 근데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한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다. 그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뭐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포함한다는 게 맞는 거고. 자, 장부 금액이 순공적 가치보다는 크지만 사용 가치보다도 작다면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이게 왜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수 가능가액이란 말은 사용가치보다 크다는 맥시 규정이잖아요. 장부가액이 만약 100원인데 얘는 150원이고 얘는 70원이라 하면 순공적 가치가 15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원에서 이만큼이 손상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상하지 않는다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인식된 손상차손은 우리가 손상을 환입할 수도 있지만 이 환입하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손상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있었어야 될 있죠. 우리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입한다. 해수가액을 결정하는데 변화가 있는 게 환입할까? 뭐 그런 거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해볼게요. 자, 23번 한번 같이 보죠. 자, 23번에 보면 토지, 건물, 일괄 취득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는 바로 유형자산의 우리가 취득원가 결정 모형이죠. 그죠? 그런데 토지를,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 일괄.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가 100원 발생했대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뭡니까? 원가의 가산. 10,000원도 제일 처음에 상가격이니까 요 금액에 플러스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취득일 현재 토지의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뭐예요? 6,000원, 6,000원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 되게 됩니다. 계속 사용. 계속 사용하는 거고, 사용하는 경우고. 그럼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새로 짓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경우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토지 원가는 얼마냐? 그러니까 얘는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야 되죠.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나누어서 안분해야 되겠고, 얘는요, 신축 모형은 건물 가격이 원가, 취득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뭔가 토지 원가에만 사용되고 건물은요, 당연히 그죠? 포함되지 않겠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각각 얼마냐? 그러면 얘는 각 자산의 공정가치가 그러니까 반반이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의 원가는 1,100원인가? 11,100원 곱하기, 그죠? 우리 두 개니까 12분의 6 이렇게 됐네요. 그죠? 6,000은 6,000이니까 반이잖아요. 그죠? 5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0%니까 얘는 그죠? 5,050원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뭔가 5,050원 이렇게 돼서 11,1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신축한다 하면 토지의 금액은 결국은 11,100원이잖아요. 그죠? 더하기 보니까 이의 경우에 철거 비용이 요만큼이 나가고, 그 다음에 철거할 때 있죠. 우리가 건물을 부수게 되면 이 고철의 매각 대금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수익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요 금액이 차감되니까 뭡니까? 400원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요 원가는 당연히 토지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봐서 400원을 더 더하면 되겠습니다. 1,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보면 1,500원 찾고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그죠? 좋은 문제 같아요. 좀 어려웠지만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 논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보면 좋은데요. 결국은 테마별로 그렇게 쉽게 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논점이 쉬우면 꼭 두 개를 물어봐서 좀 복잡하게 만들거나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조금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얘는 그죠? 이 교환에 대한 얘기죠. 그죠? 교환에 대한 얘기네요. 이 교환 취득은 여기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논점이 교환 취득은 교환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 없냐에 따라 교환으로 인해서 있죠.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요. 키워드가 제공하는 자산의 뭔가. 자산의 요거는 우리 공정가치. 그리고 우리 공정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등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죠? 현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 지급액이 있으면요. 현금 지급액을 포함하고,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없다는 말은 매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치하고 혹시 등가를 맞추기 위해서 현금 지급액이 있다면
현금 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을 지도권가로 봅니다. 요거를 알아야 되고,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얘가 되겠다, 그죠?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치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지금 얘가 교환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 원가를 얼마냐 했으니까요. 그러면 제공하는 토지를 갑의 토지,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죠 토지는 1,000원이에요. 1,000원이고 현금을 등가를 맞추고 2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1,000원이 될 것이고 장부가치. 등가를 맞추기 위해서 200원을 더 줬으니까 결국은 이건 1,200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하면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1,100원이고 여기는요 현금 지급은 200원이 될 거니까 얘의 지도권가는 1,300원이 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를 염려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 같이 볼게요. 자, 25번은 뭐 이렇게 감가상각 방법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 뭐를 물어봤냐면 이중체감법을 물어봤어요. 이중체감법.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X 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7월 1일 날 6개월치 상각하고 남한 잔액에서 우리가 이중체감을 하면 되는데 이중체감은 정액법의 배법이죠. 곱하기 2배 하는 방법을 우리 이중체감법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정액법의 산정 가치가 결국은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2 하면요. 5분의 1이고 이게 상각률은 0.4가 되겠습니다. 그럼 X, 2000X 1년도에, 그죠? 우리 7월 1일, 12월 31일 시점에 요 연도에 있죠. 감가상각비 한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지금 내용 연수가 10,000원이네요. 그죠? 이중체감법은 잔존가치가 필요 없습니다. 곱하기 상각률이 0.4가 되니까 알아야 될 점은 이때 연도는 12분의 6이다. 그죠? 왜냐하면 7월 1일 날 했을 거니까. 4천이니까 2천원이 되겠죠. 그죠? 2천원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미상각 잔액은요? 미상각 잔액은 그건 10,000원에서 요거니까 8천원이 되죠. 그죠? 그럼 X 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여기 8,000원 곱하기 0.4를 하고 12분의 10을 다 되니까 3,200원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X 2년도는요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중에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자, 회계처리 중에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손상자산은 인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인식합니다. 인식합니다. 내용연수가 한정적이라면요. 당연히 그죠. 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정적이라. 한정적이니까 상각을 하지 않는데 말이 안 되고 비한정적인 영업권 같으면요. 그런 것들은 내용연수가 한정적이지 않으니까 배분을 못 하는 거죠.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근데 상각을 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 무형을 선택할 수 없으면 원가 무형은 아닙니다. 유형과 무형은 똑같습니다. 무형 자체가.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정답 5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0이라고 가정하죠. 없는 걸로 가정하지만 우리가 계약에 따라 나중에 해당 자산을 사용하고 얼마를 보상해 준다는 계약이 있다면 잔존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어음을 할인했다. 이 거래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할 때 임대출채권 처분 손실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프레임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10%를 할인했으니까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자보험이 아니에요. 이자보험, 표시 이자율이 없잖아요. 그죠? 상업보험 같으면
그냥 50만 원 받았으면 정해진 기간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죠? 그 늦게 받는 만큼 있죠. 늦게 6개월 있다가 받네요. 그죠? 6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받는 만큼 이자를 받는다 이거죠. 8%씩. 그럼 결국은 여기 이자는 8%니까 여기 얼마가 되냐? 582. 1년에 뭔가. 뭐 4만 원이니까 1년 이자가 1년 이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6개월 이자는요. 6개월은 만기에 2만 원을 더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을 더 받아가지고 결국은 52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그죠? 이자 보험일 때 이거 매출채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 만기에는 내가 그죠? 그럼 52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만기가액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자 보험에도 만기가액은 50만 원에서 뭔가 원금에서 플러스 여기 이자 있잖아요. 이자 50만 원 곱하기 8% 40만 원인데 4만 원인데 12분의 6이니까 요 금액이 뭐예요? 2만 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기가액은 52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만기가 되었으면 51을 받으면 될 건데 얘가 어떻게 한 거야? 만기 전에 뭡니까? 만기 전에 언제? 이때 10월 1일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시점이니까 8월, 7월달,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석 달 보유하다가 그래서 이걸 할인한 거예요. 할인. 그러니까 결국은 6개월을 기다리면 만기 금액을 받을 건데 석 달 있다가 이거를 그죠? 결국은 이거 은행에 할인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첫 번째 보면 이 시점에 있죠. 할인 시점에 장부가액을 알아야죠. 이 어음의 장부가치를 알아야 돼요. 장부가치를. 장부가액을 일단 알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할인 금액 있죠. 처분 대가. 도대체 얼마 은행에 받았나요? 그죠? 은행에 우리도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차액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매출채권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죠. 처분 손실을 의미하는 거죠. 요 금액은 얼마냐? 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일단 만기가액을 뽑으세요. 할인 시점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할인 장부가액은 당연히 50만 원에서 뭡니까? 이자를 지금 몇 개월 받아요? 6개월인데 석 달 있다가 지금 3개월 있다가 받았으니까 3개월이면 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자가 뭡니까? 이 시점에 만 원, 그죠? 내가 이제 석 달을 보유했으니까 6개월에 2만 원 받으니까 석 달이니까 만 원을 받잖아요. 그죠?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시점의 가치는 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은행에다가 있죠. 이거를 처분하고 이런 가치를 처분하고 돈을 받게 되는데 은행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이 표시이자보다는 더 받으려 할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그죠? 10%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가액이 뭡니까? 52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10% 이자를 받겠다. 이게 할인율이 10%. 그래서 50에서 빼기 51만 원 곱하기 10% 금액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석 달이잖아요. 그죠? 10분의 3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처분 대가는 요 금액을 만기에 받게 되는데 은행에서 요만큼은 이자로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빼고 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빼고 돈 받는 금액이 얼마냐면 이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50만 7천이 돼요. 50만 7천 원만큼 받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있죠. 요 정도의 채권을 지금 장부가액이 있는데 이만큼을 이렇게 받으니까 결국 3천 원만큼이 손해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X가 뭐예요? 3천 원만큼 손실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푸는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요. 이 형태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걸 뭐 굉장히 복잡하게 푸는 분도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판다고요. 이게 그냥 매각거래를 간주하니까 어머에 판다 하는데 요걸 얼마 받았냐 이렇게 비교하면 요거를 팔아가지고 내가 대가를 교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교환 손익이 바로 3천원 손해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 프레임을 꼭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방법을 흉내 내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이제 판다는 거는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 대가하고 내가 파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봐. 이건 좀 쉽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그죠? 그냥 서비스 문제가 나왔네요. 통화는 당연히, 그죠? 현금성 자산이고, 당좌자금은 빌린 거니까 당기자금, 수입 인재는 소모품. 양도선 예금거래소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93개월 내잖아요. 맞고요. 정기예금은 안 해요. 안 날리고. 당좌개설 보증금은요. 당연히, 그죠? 장기 금융상품으로 봅니다. 투자자산, 우리 지금 유동자산을 보증한 게 날리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그죠? 얼마가 돼요? 7만이 되겠다, 그죠? 답이 안 보인다, 그죠? 자꾸. 1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9번 보겠습니다. 또,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 또 나왔죠?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알아야 될 점은 도대체 이 거래가 누가 했죠? 기록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연도말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1,000원이고 은행세계 잔액, 증명세계 잔액은 1,550원이다. 즉 이 말은 여기 은행이 있고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서로 있죠. 당좌예금 잔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전에는 은행의 잔고가 얼마냐면 얘는 1,550원이래요. 은행에서 얘기하는. 근데 회사는요, 1,000원밖에 안 맞는 거예요. 이 금액이 달라요. 그죠? 다르다 이거죠. 그럼 다른 것을 여기에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하면 조정한 후에는요. 조정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한 후에는 요 금액과 이 금액이 뭡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단다, 그죠? 이걸 보고 차이 나는 금액을 여기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울 거예요. 이 도대체, 그죠? 어디에 조정할지 얘가 어려운 거예요.